됐다. 다 나가. 더는 이런 꼴 못 보겠다. 신우이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언니가 저러니 애도 못 가지는 거지. 그 순간 제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로 끝내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꼴 안 볼 겁니다. 저 더 이상 이 집에 안 올 거예요. 명절마다 며느리만 전쟁터에 서 있었다. 아이 핑계로 도망치는 시누이, 눈 감는 남편, 더 큰 짐을 떠넘기는 시어머니, 끝없이 쌓인 불공평 속에서 마침내 며느리가 외친다. 이 결혼 오늘로 끝입니다. 배신과 갈등, 그리고 해방의 순간, 모든 게 무너지고 그녀의 진짜 삶이 시작된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연 들으시고 여러분 생각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명절을 준비하던 그때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설렘 반, 긴장 반. 시댁에 잘 보이고 싶어서 며칠을 잠 못 이루며 음식을 준비했고 시어머니의 칭찬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제 가슴은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아휴, 또 시작이네.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씻으며 다가올 명절을 생각합니다. 손끝이 쩍쩍 갈라지도록 부침개를 붙이고 고기를 다듬고 탕을 끓여야 하는 그 고된 시간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야 마땅한 일인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책임은 저 혼자 떠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하고 시누이는 늘 아이를 핑계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들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그는 깔깔대며 웃습니다. 여보, 올해는 음식 준비 어떻게 할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하품을 합니다. 엄마랑 상의하면 되잖아. 당신이 알아서 잘하잖아. 당신이 알아서. 그 말이 제 귀를 날카롭게 찌릅니다. 저는 겨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컥합니다. 나 혼자 다 준비하는 거 힘들어. 이번에는 당신도 좀 같이. 아, 알았어. 나도 뭐 도울게. 근데 당신이 워낙 잘하니까 내가 끼면 더 번거롭잖아. 그의 말은 변명 같고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애초에 문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의 관심사는 늘 TV, 회사 일, 친구들과의 술자리뿐이니까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이번 명절에는 음식 조금 더 준비해야겠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네, 조금 덜하니요? 시누이 쪽 시댁이 요즘은 음식 준비를 잘 못한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해서 같이 나누면 되지 않겠니? 그 말은 곧 시누이 시댁 음식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은 원래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목만이 아니라 남의 목까지 떠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좀 벅찰 것 같아요. 아이고, 아가가 워낙 손이 빠르잖아. 금방 하지 뭐. 또 내가 잘하니까 믿고 맡기는 거지. 그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칭찬 같지만 결국은 부담을 강요하는 말.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뭐 음식 만드는 기계야? 왜 항상 나만 해야 하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들었지? 어머님이 올해는 시누이 시댁 음식까지 하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그냥 좀 해주면 안 돼? 동생도 애 보느라 힘들잖아. 힘들긴 누가 안 힘드냐고. 나도 사람인데 나도 쉬고 싶어.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남편은 결국 짜증을 냅니다. 됐어. 또 시작이다. 명절마다 예민해져서 왜 그래?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그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예민한 건 제가 아니라 불공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모른 척합니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하지? 남편은 왜 날 이해해주지 않을까? 시어머니는 왜 내 사정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을까? 그리고 시누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늘 웃으며 언니 미안해요. 애 때문에라며 핑계를 대는 모습. 하지만 정작 그녀는 늘 편하게만 지냅니다. 명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저는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이번 명절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왠지 이번에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릅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돕니다. 이번에는 시댁 음식까지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날 시누이가 친정에서 준비해 가져갈 거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언니, 올해는 제가 우리 시댁 음식까지 준비해서 가져가려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또다시 쿵 내려앉습니다. 불공평의 시작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누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올해는 제가 친정에서 음식 좀 해서 가져가려고 해요. 저희 시댁 것도 제가 맡을게요. 언니는 차례 음식만 하세요. 순간 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려 깊은 재앙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결국 시댁에 차려야 하는 모든 음식은 내 몫이라는 것. 시누이는 친정에서 대충 몇 가지 준비해 와서 마치 큰일을 한 것처럼 생색을 낼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물을 틀어놓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차려야 하는 건 차례 음식뿐만이 아니야. 손님상, 반찬, 국, 전 다 내 몫이잖아. 그런데 시누이는 자기 시댁 것까지 준비했다며 당당하게 앉아 있을 거고, 저는 괜히 칼을 3개 쥐었습니다. 도마 위에 채소를 자르면서 손끝까지 분노가 전해졌습니다. 여보, 봤어? 내 동생이 뭐라 보냈는지. 저는 휴대폰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오, 잘 됐네. 우리 쪽은 당신이 하고 동생은 친정에서 챙기고 서로 부담 줄어드는 거잖아. 부담이 줄어든다고? 오히려 늘어난 거잖아. 시누이가 자기 시댁 음식까지 한다는 건 결국 내가 더 많은 걸 떠안는다는 얘기야. 남편은 웃습니다. 에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의 무심한 표정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그는 그냥 웃으며 넘어갑니다. 이건 분명 불공평한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시누이가 친정에서 음식해서 가기로 했다지? 얼마나 든든하니?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네. 어머님, 제가 혼자 다 하는 게 힘들어서요. 차례 음식만 해도 양이 너무 많은데.
아이고, 아가.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잘하니까 시댁이 든든한 거야. 그 말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저도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힘든 건 다 힘든 거지. 시누이도 애 보느라 얼마나 고생인데.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삼켰습니다. 이해라니. 왜 항상 이해해야 하는 건 제 몫일까요? 잠 못 이루고 뒤척입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곤히 자고 있습니다. 나만 바보 같아. 왜 나만 이 짐을 다 떠안고 있는 거지? 이게 결혼이라는 거야? 매번 이런 식이면 앞으로 몇십 년을 어떻게 버텨야 하지? 마트에 가서 카트를 밀며 장을 봅니다. 설날 차례상에 올릴 음식 재료들로 카트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대파, 마늘, 고기, 생선, 떡, 나물, 전 부칠 재료들. 제 손목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게 맞나? 왜 이 집은 나를 일꾼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까? 그날 오후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 이번에 친정에서 갈비찜이랑 잡채 해가려고요. 언니는 나물하고 전, 탕만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내가 자기 시댁 음식까지 준비한다는 게 결국 나한테 더 부담이 되는 거 알지? 시누이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언니.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저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서로 돕자는 거잖아요. 돕는다니. 대체 누가 누구를 돕는 건데? 저는 차마 말은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번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불공평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갑니다. 싱크대 위에 재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칼을 들고 다시 채소를 썰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불공평함 속에서 내가 언제쯤 폭발하게 될까? 그리고 제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제 집안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부엌은 매일 전쟁터 같았고 제 손목은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느라 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피로 속에서 제 마음은 이미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전골 냄비 앞에서 땀을 훔치고 있는데 남편이 슬쩍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끝났어? 나 친구들 잠깐 만나고 올게. 순간 제 손에서 젓가락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아, 금방 갔다 올게. 나도 답답해서 그래. 당신이 알아서 잘하잖아. 그의 무심한 태도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정말이지, 알아서 잘한다는 그 말이 제게는 독약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렸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뭘 해? 나는 이렇게 죽어라 일하는데 당신은 소파에 누워 TV만 보거나 친구 만나러 나가.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명절 좀 준비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난리? 지금 내가 난리를 친다고? 당신은 내가 어떤 기분으로 이걸 다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됐어. 또 시작이네. 명절만 되면 꼭 이래. 그의 말에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꼭 이래. 그 말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쉬고 싶다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만 좀 울어. 어차피 음식은 해야 하잖아. 그냥 참고 해. 엄마도 기다리실 텐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하나의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고생 많으시죠? 제가 집에서 음식 좀 해왔어요. 갈비찜이랑 잡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져왔구나.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조그만 반찬통 몇 개. 그것뿐이었습니다. 갈비찜이라고 하지만 뼈 몇 개 달린 고기와 당면이 전부였고, 잡채라고 하지만 국수 몇 줄이 고작이었습니다. 그걸로 시댁 음식을 대신했다고 생색을 내며 당당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도 애 키우느라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준비해 왔으니까 저 좀 봐주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준비한 거야? 나머지는 다 내가 하라는 거네. 신우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언니가 잘하시잖아요. 저는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 순간 제 안에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애를 키운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그녀. 그리고 그런 그녀를 두둔하는 시어머니와 무심한 남편. 모든 불공평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나는 뭐 애도 없고 힘도 철철 넘쳐서 일만 하라고 결혼했나 봐. 신우이 너도 남편 너도 어머니도 다 똑같아. 나를 그냥 종부리듯 하는 거잖아.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남편은 얼굴이 붉어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랫동안 눌려왔던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집에서 무슨 소리야? 아가, 왜 그렇게 흥분을 해? 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 혼자 다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힘들어요. 저도 사람인데 왜 항상 저만 희생해야 하죠?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괜히 유난 떨지 말고 얼른 손이나 놀려. 그 말은 제 가슴을 다시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왜 제가 하는 게 당연하죠? 왜 신우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되고 저만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요.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해방된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발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더 큰 갈등의 전조였을 뿐입니다. 숨겨왔던 감정들이 이제 막 터져나왔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저를 원망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겠구나.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 시누이의 얄밉게 웃던 얼굴, 남편의 무심한 태도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제 가슴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폭발한 건 잠깐의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억울함, 외로움, 공평하지 못한 대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감정의 불길이 쉽게 꺼질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소리친 직후 부엌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허리에 얹고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며느리 맞니? 감히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남편은 어쩔 줄 몰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아이를 안은 채 뒤로 물러나면서도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언니가 참 예민하시네. 괜히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신우이의 그 말에 다시금 이성이 흔들렸습니다. 화풀이? 지금 이 상황을 화풀이로만 보나? 심장이 거칠게 뛰며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여보, 제발 좀 그만해. 남편이 작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오히려 기름을 붓는 듯 들렸습니다. 그만하라고? 지금까지 나 혼자 다 해온 건 괜찮고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만하라고. 당신이 너무 감정적이니까 그렇지. 명절이란 게 원래 다 힘든 거야. 아니, 왜 나만 힘들어야 되냐고. 당신은 뭐 했는데? 말다툼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격앙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고 시어머니는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됐다, 됐어.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내가 힘들면 그냥 안 오면 되지. 뭘 이렇게 난리를 치니?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저 안 와도 돼요? 그럼 저 다음 명절에는 절대 안 올 겁니다. 순간 집안 공기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뱉어낸 말은 마치 폭탄 같았습니다. 명절에 안 온다. 그 말은 이 집안의 질서를 정면으로 흔드는 도전이었으니까요. 신우이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냥 좀 참고 하면 되잖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건데.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야말로 남의 집 음식까지 떠넘기면서 뭘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니? 내가 해야 할 몫을 다 나한테 미루면서.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애가 있잖아요. 언니는 애도 없으니까 좀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애가 없으니까 더 해야 한다. 그 말은 제게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애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그 말을 입에 담아.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당황해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발 좀 나.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이 된 적 있어. 눈앞이 아득해지며 모든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제가 소리칠수록 가족들의 시선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저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아니야. 그냥 식모야. 그냥 일꾼이야. 아무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그딴 소리를 해. 저는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속에 숨어있던 모든 감정이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맞아요.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에요. 언제나 본인 집 딸만 챙기고 저는 그냥 부려먹을 사람일 뿐이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고 신우이는 차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간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울음 섞인 숨을 몰아쉬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 더 이상은 나 자신을 짓밟히게 두지 않겠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있던 저는 깊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다음엔 나도 더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더는 울 힘도 슬퍼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분노뿐이었습니다. 명절 아침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름 냄새, 나물 볶는 냄새, 시어머니의 잔소리. 어제의 싸움은 없었던 것처럼 집안은 분주했지만 그 공기 속에는 여전히 살얼음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곧장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참 별짓을 다 하더라. 며느리 주제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감정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감정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니?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해야지. 그게 내 자리야. 그 순간 제 속에서 또다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어제 다짐했던 대로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답게라는 말에 묶이지 않을 겁니다. 전 가족이지 종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감히. 그때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친정 부모에게 맡기고 혼자 내려온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언니, 또 시작이에요? 정말 피곤하게 산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할 텐데. 저는 그녀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내가 할 몫까지 떠넘기고 뻔뻔하게 앉아있는 내가 제일 피곤해. 내가 시댁에 가져가야 할 음식 결국 다 내가 했잖아.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젖혔습니다.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누가 칼 들이댔어요? 그녀의 말이 제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안 하면 되잖아요.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세게 내려쳤습니다. 탁! 식탁 위에 국물이 튀며 모두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이 급히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 당신 지금 도대체 왜 이래? 저는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냐고? 내가 지금까지 참아온 게 몇 년인데 당신은 언제까지 나한테만 참으라고 할 거야?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명절이야.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가족? 당신 눈엔 이게 가족으로 보여? 난 한 번도 가족 취급받은 적 없어. 말이 오갈수록 저와 남편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생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명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3년 내내 쌓여온 무관심과 외면이 이제야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됐다, 다 나가. 더는 이런 꼴 못 보겠다. 시누이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언니가 저러니 애도 못 가지는 거지. 그 순간 제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저는 시누이에게 달려들 뻔했지만 남편이 간신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시누이는 뒤로 물러나며 여전히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나를 부수고 나를 짓밟고 끝내 없애버리려 하는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로 끝내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꼴 안 볼 겁니다. 저 더 이상 이 집에 안 올 거예요. 남편이 황급히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더는 안 참아. 더는 안 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노려봤고 시누이는 입꼬리를 올린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명절만이 아니라 제 결혼 생활 전체가 흔들릴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해. 그렇지 않으면 끝내 무너지고 말 거야. 그리고 알았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차 안은 싸늘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친정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얘,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됐니?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다퉜어요. 며칠만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무 말하지 마라. 쉬고 싶으면 푹 쉬어라. 그 따뜻한 말에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시댁에서 아무리 버텨도 듣지 못했던 당연한 위로. 그게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방에 들어온 뒤 남편이 문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당신은 내가 몇 년 동안 어떻게 참아왔는지 알기나 해? 알아, 힘든 거. 근데 이렇게 집을 박차고 나와버리면 더 어려워지잖아. 더 어려워지든 말든 상관없어. 나 이제 못 참아.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그의 한숨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가 묻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도망칠 구멍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정말 위태롭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아가, 내가 어제 뭐라 했는지 기억은 하니? 앞으로 명절에 안 온다고? 그럼 우리 아들 혼자 오라는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감당했잖아요.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많이 감당했다고? 내가 힘든 것만 힘든 줄 아냐? 나도 늙은 몸으로 고생하고 내 시누이도 애 키우느라 죽을 맛인데 넌 그냥 내 목 자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제 마음을 토해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그들에게 며느리는 결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다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어제는 너무 심했어요. 엄마가 아직도 화나셨어요. 언니가 사과하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 문제될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과? 대체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잘못은 언제나 저의 몫이었고 피해도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 균열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친정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당신이 엄마한테 조금만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내가 또다시 삼켜버리면 당신은 편하겠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나 일이 커지는 게 싫을 뿐이지 내가 얼마나 무너지는지는 상관없잖아.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끝내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편조차도 이 균열을 메우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며칠 뒤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내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극단적으로는 하지 마라. 내가 힘들까봐 걱정된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는 더는 못 돌아가겠어. 그 집에선 나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며느리라는 껍데기만 있을 뿐이야.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거운 고개 끄덕임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혀주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은 눈, 지친 표정, 그러나 그 안에서 이상한 결연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차례야. 이 균열은 더 이상 틈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될 거야. 친정집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음은 이 결혼과 이 가족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야. 시간은 잔인하게도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와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시댁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점점 더 잦아졌고 그 목소리 속에는 노골적인 불만과 적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이 잦아들기만을 바라는 무책임한 방관자에 불과했습니다. 아가, 언제까지 친정에 있을 거야? 남편은 혼자 두고 집안 어른들은 뭐라 하실 줄 아니? 이번 추석에 내가 빠지면 그 수치 누가 감당할 건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제 명절을 제 가족과 보내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소리를 하다니.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너는 우리 집 며느리야. 며느리라면 당연히 시댁을 먼저 챙겨야지. 친정은 그 다음이야.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저는 더는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있던 저는 결국 억눌렀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대체 내 편이야? 엄마 편이야?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서주질 않는 거야? 남편은 피곤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엄마 사이에서, 너 사이에서 나도 지쳐. 그래서 결론은 뭐야? 그냥 두 손 놓고 다 지켜보겠다는 거야? 그냥 이번 명절만 참아주면 안 돼? 그러면 다 잠잠해질 거야.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잠잠해지긴 뭘 잠잠해져. 당신이 이렇게 방관하는 한 난 계속 희생양일 뿐이야. 그의 무기력은 제 분노를 절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분조차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함만이 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많이 화나셨어요. 솔직히 언니가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 집안 분위기 망쳐놓고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해왔던 거, 내가 회피했던 거, 그 모든 걸 내가 다 감당했어. 그런데도 내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신우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가 원래 며느리니까 하는 거지. 난 애도 있고 사정이 다르잖아요. 언니가 좀 더 참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안은,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와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얼굴이 날마다 달라지는구나. 이제는 아버지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선택해라. 내 인생을 지킬 건지 남의 집 며느리로 묶여 살 건지.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는 못하겠어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정리해라. 늦기 전에. 아버지의 단호한 말이 제 심장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우리 끝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크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더는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어. 당신은 내 편이 아니니까. 내가 노력해 볼게.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노력? 당신은 단 한 번도 날 위해 싸운 적이 없어. 그게 전부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결혼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창밖에는 천둥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다. 모든 걸 끝낼 때가 왔다. 결별과 해방에서 저는 모든 사슬을 끊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평생을 며느리라는 이름에 갇혀 허우적대며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저는 친정 부모와 상의 끝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이 집안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사과할 줄은 모르니. 저는 숨을 고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늘 사과하러 온 게 아닙니다. 뭐라고? 저는 이제 이 결혼을 끝내러 왔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묶여있던 족쇄가 풀리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잘할게. 이번엔 진짜 변할게.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는지 알아? 하지만 한 번도 변한 적 없었어. 나는 이제 지쳤어. 그래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아니, 나한테 당신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그냥 엄마 뒤에 숨는 아들일 뿐이야. 남편은 그제야 손을 놓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야? 그래, 이게 끝이야. 그 한마디와 함께 제 가슴에 눌러앉아 있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끝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신우이는 기가 찬 듯 말했습니다. 언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요? 그냥 좀 더 참고 살면 되잖아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평생 참아왔으면 그런 말 못했을 거야. 나는 더는 누구 대신 참아주지 않아. 신우이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조차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며느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건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무너져 내리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제 삶은 이제 비로소 시작이었습니다.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남편의 집에서 떠나온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구나. 저는 더 이상 남의 집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길은 두렵지만 적어도 그 길은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결혼은 끝났지만 내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